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었길래 여자의 성욕이 진화했을까? 식욕이 없는 여자가 생존하기 힘들듯이 성욕이 없으면 여자가 번식하기 힘들다고? 여자의 생존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음식들이 자발적으로 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 주지는 않지. 하지만 여자에게 정자를 자발적으로 진상하겠다는 남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있다고. 여자의 성욕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여, 뒤통수를 방망이로 한 방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들지 않니? 진화심리학적 상상의 나래를 더 풀어헤쳐보자. 성욕 없는 여자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안티성욕을 장착한 여자를 상상해보자. 성욕을 장착한 여자가 성욕 없는 여자보다 섹스를 대체로 많이 하겠지. 성욕 없는 여자가 안티성욕을 장착한 여자보다 섹스를 대체로 많이 하겠지. 섹스를 해야 번식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티성욕보다는 성욕 없음이, 성욕 없음보다는 성욕이 여자의 번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하지만 섹스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여자의 번식에 유리할까? 일반론적으로 볼 때 암컷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수컷과 섹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우월한 수컷과 섹스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 암컷은 통상적으로 수컷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많이 해.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썼던 원시 사회의 여자도 그랬어. 열등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해서 자식을 낳으면 몇 년 동안은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을 할 수 없었어. 이건 엄청난 기회비용이야. 수컷들은 섹스 상대의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암컷들은 섹스 상대의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안티성욕이 성욕 없음보다, 성욕 없음이 성욕보다 여자의 번식에 더 유리한 진화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시나리오를 동물계에 적용한 논문이 실제로 발표된 적 있어. 라틴어 학명이 셉시스 퀴닙세아인 똥파리 얘기야. 이 똥파리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인기가 많아. 1996년에 이 똥파리에게 안티성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능이 진화했다는 가설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지. 섹스를 하겠다고 수컷이 덤빌 때마다 섹스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항하는 전략이야. 암컷이 이런 전략을 쓰면 섹스를 둘러싼 몸싸움에서 암컷을 이겨낸 수컷만 섹스에 성공하겠지. 이런 식으로 똥파리 암컷이 우월한 수컷의 좋은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나름대로 그럴듯한 진화 시나리오로 보이지 않니? 여자의 성욕 또는 암컷의 성욕을 당연시했던 생각이 마구 뒤엉키는 것 같지 않니? 똥파리가 섹스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다면 그리스 신화의 아탈란타는 결혼이 걸린 달리기 시합을 했어. 달리기 시합에서 자신을 이기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공언했지. 이런 식으로 우월한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어. 김용 무협소설 사조 영웅전에 나오는 모겸자는 결혼이 걸린 무술대결, 즉 비무토친을 했어. 무술대결에서 자신을 이기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공언했지. 똥파리의 안티성욕 논문이 발표된 지 30년 정도 지났어. 챗GPT님께 이 가설의 안부를 여쭈어 보았어. 관찰 결과가 적어도 순수한 형태의 안티성욕 가설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 똥파리 암컷의 실제 전략을 1996년 논문 저자들이 완전히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안티성욕 전략에 대한 사고실험까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수컷들이 섹스라면 환장하는 세상에서 과연 암컷이 정자를 구하지 못해서 번식을 못할까? 수컷들이 정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기를 쓰는 세상에서 암컷에게 성욕이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성욕 없음과 안티성욕의 가능성까지 고려해보아야 성적 쾌감뿐 아니라 성적 불쾌감의 가능성까지 고려해보아야 여자의 성심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의 성욕을 그냥 당연시하지 말고 일종의 미스터리로 보아야 진화심리학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 말초적 재미를 주는 섹시한 학문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골치 아픈 학문이 뿜어내는 매력의 구렁텅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인간 여자는 아탈란타도 똥파리 암컷도 모겸자도 아니야. 논문에 등장하는 똥파리의 경우에는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커. 그리스 신화 속 아탈란타는 달리기 고수였으며 사조 영웅전의 모겸자는 무술 고수였어. 따라서 수컷 또는 남자가 자신을 이겼다면 상당히 또는 대단히 우월하다고 볼 수 있지. 똥파리에 대한 안티성욕 가설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리스 신화와 문학작품 소업 주인공에 대한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사고실험은 할 수 있지. 원시 사냥 채집 사회에서 평균적인 남자가 거의 모든 여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거야. 따라서 여자의 전면적 안티성욕 전략은 변별력이 거의 없어. 수능 시험에서 두 자리 사칙 연산 문제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설사 똥파리에 대한 순수한 안티성욕 전략 가설이 확실히 입증된다고 해도 인간 여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어쨌든 이 영상에서 제기한 의문들에는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 첫째, 여자의 성욕을 그냥 당연시하면 안 돼. 번식에는 섹스가 필요하고
섹스에는 성욕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금방 무너진다고. 둘째, 안티 성욕적 요소가 여자의 번식에 쓸모가 있어 보여. 열등한 남자일수록,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일수록, 자신과 유전자 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일수록 여자에게 안티 성욕적 요인의 쓸모가 더 크다고. 그런 남자의 정자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셋째, 전면적 성욕 또는 전면적 안티 성욕, 전면적 성적 쾌감 또는 전면적 성적 불쾌감 말고도 여러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때로는 우월한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하는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다고 하자. 이건 진화 심리학계에서 꽤나 인기 있는 가설이야. 열등한 남편과 의무 방어전을 할 때는 성교통으로 고생하고 우월한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할 때는 궁극의 오르가슴을 경험한다고 하자. 이러면 좋은 유전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지. 성욕 또는 안티 성욕, 성적 쾌감 또는 성적 불쾌감이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여자가 대단히 정교하게 진화했을 수 있어.